은진이한테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봐. 그 말 듣고 저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심한 감기에 걸리셔서 3일간 간병을 가게 됐어요. 은진아, 고생스럽겠지만 부탁해. 괜찮아요,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어머님이 계속 한숨을 쉬셨어요. 혹시 더 아프신 걸까 걱정됐죠. 둘째 날, 동네 친구분이 문안을 오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제 이름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은진이가 간병하러 왔다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 얘기 안 좋은 얘기일까 봐요. 그때 들려온 말 은진이가 말이야.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시는 게 심각한 이야기 같았어요. 시어머님이 꺼낸 한마디 풀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결혼 3일 만에 혼자가 됐습니다. 저 결혼 3일 만에 혼자가 됐습니다.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막 결혼식을 마치고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제 막 부부가 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가고 승무원이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네던 그 순간 아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몇 년 살다가 어머니한테 집 사달라고 할 거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이 벌어서 대출 받아서 사자. 그 말을 꺼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늦다면 늦은 나이였고 그래서 더 신중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명절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더 이상 기대기 싫어.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저 역시 부모님께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바로 청혼을 결심했습니다. 반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컸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 문제는 달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대.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아?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우리 힘으로 하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 도움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가?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감정이 격해졌고 처음으로 가치관이라는 벽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하나? 그런데 그녀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말대로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풀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깊게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배라고 착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면 된다. 그것만 바란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내 가정이 생긴 거다. 부모님은 예물로 명품 가방과 다이아 반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며느리 기 죽지 말라고. 저는 그날 제 인생이 제대로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발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 질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몇 년 살다가 어머니한테 집 사달라고 할 거지? 이번에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이 벌어서 대출 받아서 사자. 정적.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리조트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수영장, 야자수, 노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만 이상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웃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여기 예쁘다. 우리 내일은 스노클링 할까? 저녁에 마사지 받자. 대답은 짧거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 방 안에서 캐리어 지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녀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정리 안 돼.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호텔을 나갔습니다. 새벽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 들어간다. 설명도, 사과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축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물건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자 한 통.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혼 아니야. 살림은 택배로 보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끝난다고? 결혼 3일.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3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신혼집 거실 한가운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 가구 냄새, 정리되지 않은 박스들, 함께 고른 커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혼여행 다녀와서 먹으려고 사둔 맥주 2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갑자기 실감이 났습니다. 아, 진짜구나. 그날 밤 저는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전화할까? 붙잡을까? 사과할까?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고 그녀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미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그때 처음으로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랬대?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색 나온 게 다행이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덧붙이셨습니다. 결혼은 평생이다. 3일이면 싸게 배운 거다. 그 말이 머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꺼내놓았습니다. 비행기에서의 질문, 발리에서의 침묵, 그리고 문자 한 통.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식, 예물, 신혼여행, 공동생활 의사,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법적인 다툼이 되었습니다. 그녀 측은 처음엔 강경했습니다. 각자 갈 길 가면 되지, 왜 위자료냐? 강제로 결혼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식었습니다. 아, 끝이구나. 6개월이 걸렸습니다. 회사 끝나고 서류 준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리, 예식장 계약서, 항공권, 사진들, 행복했던 증거들을 법정 증거로 제출하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사실혼 인정, 위자료 1,000만 원, 예물 반환, 결혼 비용 일부 정산. 결과를 들었을 때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긴 영화가 끝난 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성실함, 노력 배경을 봤다면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봤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마주하는 사람인지 저는 더 이상 괜찮아, 맞춰주게라는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른데 더 이야기해보자.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제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혼자가 됐던 이야기, 소송까지 갔던 이야기. 그녀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언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그냥 공감. 그리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고 싶어.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우리 계획은 같이 세우자. 그 말이 좋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동행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 나란히 누워 내일 아침 뭐 먹을지 이야기하고 주말에 어디 산책 갈지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우리 몇 년 살다가 어머니한테 집 사달라고 할까? 그럼 둘 다 웃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상처가 아니라 농담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결혼은 실패였을까요? 아니요. 그 3일은 저에게 평생 갈 기준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돈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된다는 것. 결혼 3일 만에 혼자가 되었지만 그 덕분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더 정확히 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집은 아직 없지만 방향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집보다 더 단단한 기반입니다.